자, 토트넘이 오늘 경기 패배하면서 분위기는 진짜 정말 안 좋은 상황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게임하고 나서 라커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소리가 안 날 거라고 봅니다. 선수들이 축구화 이제 푸르는 소리, 그 다음에 옷 벗는 소리, 짐 정리하는 소리, 한숨 소리, 그것밖에 안 들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안 들릴 거예요. 되게 고요한 라커룸이 되지 않을까 싶고 모르겠습니다. 반더벤이 팀원들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질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서관이죠, 도서관.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토트넘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풋몹이라는 사이트에서 토트넘이라는 팀을 클릭한 다음에 나오는 첫 페이지예요. 지금 이게 토트넘 상황입니다. 왼쪽에는 최근 5경기 5연패, 그리고 다음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여기서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희망을 가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자체가 일단 토트넘을 보여주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일단 맨유전 퇴장당해서 진 거, 뉴캐슬전 프랭크 마지막 경기 역대급으로 축구 못한 날, 이번 시즌 최고로 못한 날. 북런던 더비 오케이, 지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 범위에 있음. 풀럼전도 더럽게 못했음. 크리스탈 팰리스전 퇴장당해서 짐. 실력도 문제인데 퇴장도 당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분위기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고요. 지금 부상 상황이 이게 양 팀이 바뀌어도 토트넘이 해볼까 말까 한 상황인데 지금 토트넘이 부상도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1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 그냥 포기해라. 2번 아니다,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2번. 왜 그러냐? 예를 들어 만약에 토트넘이 리그에 집중한답시고 뉴스를 다 박아요. 뉴스를 다 박는다고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 선수들이 다음 경기에 체력을 2배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잖아. 여기서 체력 아낀다고 해서 그거를 2배 써가지고 2배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토트넘은 지금 체력만 문제가 아니다. 냉정하게 지금 체력을 못해서 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축구를 못해서 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체력 안배한다고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세 번째, 여기서 만약에 감독이 이거 다 뉴스로 꾸려가지고 가잖아요. 이거는 그냥 시즌 종료 선언. 나 강등 당했다, 나 강등 당하겠다 선언이에요. 선수들이 포기를 하더라도 감독은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게임이 아니고 그냥 실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실제 사람이 하는 건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감정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감독이 먼저 포기해버리고 하면 토트넘 선수들 기운 빠지죠. 감독도 우리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감독이 여기서 야 어차피 우리 잃을 거 없어, 그냥 다 대가리 받고 열심히 해, 죽을 듯이 해, 이렇게 해서 진짜 만약에 토트넘이 알레티한테 한 점 차로 졌어요. 한 점 차로 졌는데 경기력이 진짜 좋았어. 내지는 이거 뭔가 해볼 수 있다는 느낌으로 지고 왔어. 그리고 나서 리그 게임을 하잖아요. 그때는 또 달라요. 근데 뉴스 들고 가서 진다? 당연히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분위기가 올라올까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리그에서 반데오벤 로메로를 못 썼지만 챔스에서는 그 선수들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 있을 때 또 플레이를 하면서 잘 되면 그래도 우리가 선수들 좀 갖춰지고 하면은 좀 되는구나, 축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지던 이기던 무조건 가서 제대로 하고 와야 토트넘의 기세가 그나마 바뀔까 말까요. 지금 토트넘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수들의 기술력, 실력, 체력, 스쿼드 구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토트넘의 어떤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가장 큰 비율은 저는 기세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도 좀 어떻게 보여줘야 기세를 반전시키고 올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냉정하게 토트넘이 지금 상황 말고 리그에서 한 8등 하고 있어요. 리그에서 8등 하면서 부상 선수도 별로 없어.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기기 힘들죠. 애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기는 게 토트넘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힘들어요. 잘하는 팀이잖아요. 그럼에도 먼저 포기하는 건 안 된다. 그럴 거면 애초에 16강 가면 안 됐죠.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인드로는 토트넘이 스스로 약해졌다는 거 인정하고 강등을 인정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일단 챔스에 대한 의견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순위표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16위, 승점 29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로 인해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도 강등권 싸움은
아예 이제 탈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브라이튼까지도 강등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리즈, 토트넘, 노팅엄, 웨스트햄 이렇게 네 팀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리즈가 물론 좀 유리한 편이긴 하지만 31점이라서 딱 한 게임 차거든요. 그래서 리즈까지도 넣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냉정하게 이 네 팀 중에 경기력이 누가 제일 안 좋냐? 토트넘이에요. 그거는 지금 최근에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인정하실 부분이고요. 최근 5경기 토트넘이 꼴등입니다. 5연패를 했으니까 꼴등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나머지 팀들은 그래도 5경기에서 뭐 2번 비긴 노팅엄도 있고 뭐 하다는 거. 하지만 지금 토트넘이 일단 제일 안 좋은 상황임을 인정을 하고 여기서 리프레시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토트넘 이거 남은 경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팀을 그나마 잡아야 될까? 저는 이 강등권 싸움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여기서 토트넘이 사실 40점 넘으면 저는 무조건 세이브라고 보거든요. 40점이면 지금보다 11점을 해야 되니까 남은 9경기에서 3승 2무. 그러니까 3승 2무 4패 정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진짜 현실적으로 턱걸이를 하면 저는 한 9점 정도 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점. 그러니까 3번.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토트넘이 3승을 해야 된다. 자, 일단 리버풀 안필드 원정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타격받지 말자.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버풀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비르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좀 심하고 내려앉은 팀 상대로 어려워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리버풀이 챔스를 바라봤을 때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지금 토트넘보다 리그에서 냉정하게 상황 안 좋은 팀 없습니다. 그래서 리버풀도 이 게임에서는 저는 뭐 토트넘이랑 해볼 만하다고 그러니까 리버풀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게임이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해봐야 돼요. 당연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토트넘에 비해서 상황도 훨씬 좋고 더 강한 팀인 것도 맞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악 물고 게임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 바로 노팅엄과의 게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토트넘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되게 크게 졌어요. 근데 홈에 와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겼어. 근데 16강은 떨어져.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노팅엄이랑 할 때 자신감 생겨요. 경기 내용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노팅엄이랑의 게임은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왜냐면 노팅엄이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뺏으면서 본인들이 3점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강등권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경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썬덜랜드도 공교롭게도 최근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썬덜랜드 최근 5경기로 따졌을 때는 18위였어요. 5경기 1승 1무 3패입니다. 물론 이제 썬덜랜드가 본인들의 홈에서 강팀이긴 하지만 뭐 어떡해요. 첼시, 맨시티, 아스날 이런 팀보다는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과의 게임도 어렵겠지만 여기서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고 울버햄튼 원정 이거는 토트넘 무조건 승점 3점 챙겨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빌라 원정 쉽지 않겠지만 뭐 어떡해요? 머리 받고 해봐야죠. 리즈와의 게임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토트넘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는 노팅엄, 울버햄튼, 리즈 이렇게 3개의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 3번 다 이긴다. 그러면 토트넘은 그래도 세이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게임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뒤쪽은 첼시, 에버튼도 글쎄 한번 해봐야 알겠지만 첼시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 뒤에 친선 잡아놓은 거 뭐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지금 남은 리그 난이도를 한번 볼게요. 토트넘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즈, 웨스트햄, 노팅엄 이 세 팀에 비해서 본인들의 난이도가 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AI가 판단한 난이도입니다. 앞으로 일정의 난이도. 위로 갈수록 쉬운데 시티, 아스날, 리버풀, 본머스, 맨유, 브라이튼 다음이 토트넘이에요. 토트넘이 그래도 남은 경기에선 일정상 7번째 정도로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즈의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 팰리스, 브렌트포드, 맨유, 울브즈, 본머스, 벌리, 토트넘, 브라이튼, 웨스트햄. 제가 봤을 때 리즈는 그래도 일정이 수월한 편이네요. 이미 우리가 리그에서 강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팀들과는 게임을 거의 다 했고 뭐 맨유 정도 빼고는 저는 리즈가 다 해볼 만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이 그나마 일정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 웨스트햄이 승점을 더 따지 못하기를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티와의 경기 쉽지 않을 거예요. 시티도 지금 눈 돌아갔거든요.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우승 경쟁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고. 아스톤빌라 역시 챔스권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울브즈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울브즈 기세 좋은데 그 기세가 이때까지 이어질지 모르겠고, 그 다음 뭐 팰리스, 에버튼, 브렌트포드, 여기는 이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게임이라고 봤을 때 아스날, 뉴캐슬이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일단 웨스트햄이 저는 토트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안 좋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혹시나 아스날이 뭐 이 36라운드에서 리그 우승이 확정이라면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아스날아 조금만 더 있다가 확정해주면 안 될까? 이런 또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팅엄인데 노팅엄도 일정이 빡세네요. 일단 풀럼과의 게임, 저는 풀럼 쉽지 않은 팀이라고 보고, 그 다음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토트넘, 그 다음에 빌라, 벌리, 썬더랜드, 첼시, 뉴캐슬, 맨유, 본머스인데 첼시와의 게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맨유와의 게임, 뉴캐슬과의 게임 쉽지 않을 거예요. 35, 36, 37라운드가 마지막에 좀 노팅엄이 쉽지 않은 일정을 맞게 되고, 사실 빌라와의 게임도 그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토트넘이 그래도 여기서 좀 이 후반기에서 승점을 따는 게 또 매우 중요해질 것 같아요. 자, 토트넘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팰리스전 11대 11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경기력으로 따지면 투도르 감독 체제 중에서는 저는 제일 괜찮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럼전 아스날전보다는 11대 11 상황에서는 제일 괜찮았다. 그리고 뭐 토트넘이 프랭크 감독 때 저점을 찝었던 경기, 웨스트햄전이라든지 뉴캐슬전까지 생각을 해도 이번 경기가 더 괜찮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희망을 갖자면 그래도 다음 경기 어떻게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고, 10명일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분위기 자체는 살짝 또 좋아졌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기대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 반더벤 퇴장은 어떤 선수를 다치게 한 파울로 퇴장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이렉트 3경기 아닐 거예요. 1경기 내지는 2경기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로메로가 돌아오니까 로메로, 반더벤 단소 수비 라인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포로를 윙백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버티면 4월에 쿠두스 같은 선수가 돌아오는 것까지 기대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개인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 추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지금 토트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1승이 필요합니다. 그게 챔스든 뭐 리그든 딱 그 토트넘이 그 한 번의 문턱만 넘으면, 저는 토트넘이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내용 다르게 가져가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팀이 또 장점이자 단점이 분위기를 엄청 타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 좋은 것도 잘 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거 꺾으면 선수들이 기세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의 실력이 제대로 바깥으로 꺼내지면서 플레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2부 리그 떨어지잖아요. 2부 리그 떨어지면 정말 올라오기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 토트넘이 지금 스쿼드 자체가 기술적으로 엄청 좋은 선수들이 있는 상태로 강등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2부 리그 선수들을 기술적으로 압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주전 선수들도 정말 많은 이탈이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뭐 롱볼 때리고 싸우고 이런 축구로는 토트넘이 뭐 2부에서 절대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서 그나마 한번 반전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젖잘싸를 해야 된다.
뭐라도 좀 해보고 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 나간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이거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토트넘이 침몰하고 있는 배라서 손흥민 선수가 나간 게 굿 타이밍이었다가 될 수도 있고, 손흥민이 나갔기 때문에 라커룸에 리더가 없기 때문에 팀이 무너질 때 확 무너진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냉정하게 지금 토트넘이 라커룸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없기도 하잖아요. 리더라는 선수들이 모범이 안 되잖아요. 퇴장당해서 경기 망치고 그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전 시즌 17위는 강등권과 이미 차이가 벌어진 17위다. 그래서 토트넘이 뭐 15위, 16위일 때 유로파에 집중하기 위해서 리그는 좀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승점이 떨어져서 또 17위까지 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18위와 17위가 되게 단절돼 있던 17위라서 그거는 뭐 15, 16, 17 큰 의미는 없었다고 봐요. 저는 어차피 15위, 16위일 때도 리그보다는 그 유로파에 더 열심히 했던 그 시기라서 지난 시즌 17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이번 시즌은 다르지. 이번 시즌은 정말 강등권 목 앞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위가 중요하죠. 결국 지난 시즌은 유로파 우승했으니까.